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LA타임즈가 11월 선거에서 격전지로 떠오른 LA시 4지구에 대해 특별 보도를 했는데 재선에 도전하는 데이빗 류 시 의원이 만만찮은 도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최근 들어 속도를 내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국가들의 이기주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적인 공평한 백신 접종을 강조하면서 글로벌적인 백신 접종 단일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주요 국가들 지원을 받는 대형 제약회사들과 연구소들의 백신 개발 경쟁이 아주 치열한데 일부 과학자들이 개인적으로도 백신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되고 있습니다. 기존 백신 개발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접종 공평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대량의 백신 개발을 기다리지 않고 능력자들이 직접 백신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주영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LA타임스의 보도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데이빗 류 시 의원 지금 4지구 선거에 대해서 특집 기사를 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는 그 11월 3일 선거, 뭐 대통령 선거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많은 선거가 열리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LA 시의원 선거도 열리는데 이 한인 데이빗 류 시의원이 11월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LA타임즈가 특집 기사로 보도했어요. 어제 보도한 내용인데 LA 시의회 4지구에서 현역 데이빗 류 시의원이 인도 출신의 도시계획가, 지역활동가 니시아 라만의 도전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LA타임즈 기사는 니시아 라만이 경찰 노조로부터 어떠한 정치적 기부도 받지 않겠다는 공약을 하면서 그 공약에 사인하는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는 내용과 함께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현역인 데이빗 류 LA 4지구 시의원이 불과 몇 시간 후에 No Cap Money 공약을 하면서 비슷한 사진과 함께 역시 트위터에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LA타임즈는 이 같은 데이빗 류 시의원의 행동으로 진보 도전자를 카피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고 보도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내용의 보도를 지금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공약 내용이나 공약을 발표하는 방식이 비슷하다는 건데 그렇다고 모방했다라고 주장하는 건 좀 지나치지 않았을까요? 예,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LA타임즈가 전체적으로 기사가 좀 악의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네, 상당히 부정적으로 썼어요. 예, 네. 좀 저는 부정적이라는 표현보다 악의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악의적이죠. 싶어요. 예, 부정적인 게 아니라요, 악의적입니다. 굉장히 좀 악의적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 LA타임즈가 좀 의도를 가지고 쓰지 않았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뭔가 데이빗 류 시의원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쓰려고 작정하고 썼다. 네.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LA타임즈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데이빗 류 시의원이 공약까지도 도전자의 어떤 내용, 공약 내용이나 형식을 카피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했는데 데이빗 류 시의원 선거 캠페인이 즉각 반박했어요. 그런 보도에 대해서. 선거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사진 찍고 트윗해야 하는지, 요즘은 SNS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법에 일일이 다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사진 찍어서 어떻게 트윗해야 되는지가 다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규정에 맞춰서 올리는 거고, 그러다 보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비슷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걸 굳이 이 니시아 라만 후보가 먼저 올리고 데이빗 류 시의원이 좀 몇 시간 후에 올린 그 차이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데이빗 류 시의원 본인 또 데이빗 류 시의원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데이빗 류 시의원이 언제나 진보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도전자가 나와서 그런 어떤 진보성을 카피한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정치 환경이 변했지만 자신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데이빗 류 시의원은 스스로를 진보 투사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LA타임즈는 이 같은 데이빗 류 시의원에 대해서 5년 전이나 5개월 전과는 다른 캠페인을 하고 있다 또 이렇게 지적했는데 데이빗 류 시의원이 처음에 시의원에 당선된 게 5년 전이었죠. 2015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모습과 지금이 다르다. 또 5개월 전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LA 경찰 노조가 45,000달러를 데이빗 류 시의원에게 지원하면서 지지했는데 지금은 경찰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식으로 보도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데이빗 류 시의원은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런 선거자금 지원을 경찰 노조로부터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의정 활동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자기는 경찰의 뭐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강조했고요. LAPD 개혁 같은 이슈에 동참했고 뭐 경찰 노조로부터 선거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하지만 정당한 자금 지원이었고 그런 자금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런 자금을 받았다고 해서 경찰 노조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게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데이비드 루시 의원 측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이 뭐 LA 타임스가 이렇게 특집 기사를 사지구에 대해서 실은 걸 보면은 뭐 그만큼 그 사지구에 대한 관심도 없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네. 이 4지구 시의원 선거가 LA의 달라진 선거 구도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LA 타임즈는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의 잔인한 브루털리티에 대한 대규모 시위 이슈가 인종차별이나 폴리스 파워 뭐 이런 그 개혁보다도 더 지금 주목받고 있다. 그래서 주요한 이슈가 이 개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도 예전보다는 더욱 진보적인 성향 유권자들이 적극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LA 4지구가 셜먼 옥스, 미라클 마일, 행콕 팍, 헐리우드 힐스 같은 진보적인 백인 부유층들이 사는 그런 지역들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슈도 진보적인 것들이 압도하고 있다. LA 타임즈는 저랬습니다. 그러니까 LA 시의원 선거 중에서도 4지구를 보면 LA 시의회 선거 전체 판도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것이 이제 LA 타임즈의 분석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특별히 4지구를 선택해서 보도하는 것이다. 뭐 그런 뉘앙스로 좀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4지구에서는 세입자 보호, 경찰 개혁 등이 주요 이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라운드 게임 LA 같은 지역 활동가 그룹들은 이 진보 활동가 출신의 니시아 라만 후보를 이제 지지하고 있는데요. 니시아 라만은 도시계획가로서 여성 운동인 타임즈 오브 엔터테인먼트 캠페인을 주도했고 노숙자들 지원 활동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특히 차 안에서 잠을 자는 것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이라든가 노숙을 범죄화하는 것 등의 그런 움직임에도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니시아 라만 후보는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스스로를 진보라고 칭하고 있는 지역이 LA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그러니까 LA의 정치인들은 모두가 자기가 진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정치인들이 실제 현실과는 단절돼 있다. 말로만 진보라고 그러지 실제 진보가 필요한 현실적인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 데이비드 루시 의원을 공격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데이비드 루시 의원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은 진보적인 정치인이고 진보적인 이슈를 외면한 적도 없고 항상 진보적인 이슈에 대해서 노력해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지난 3월 선거에서 데이비드 루시 의원이 45%, 니시아 라만이 41%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예비선거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기 때문에 두 후보가 데이비드 루시 의원과 도전자인 니시아 라만 후보가 11월 선거에서 이제 결선 투표를 하게 됐는데요. 어찌됐건 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LA 타임스 기사는요, 꼭 한인 의원이라서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기사를 보면은 대단히 일방적이고 악의적이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LA 타임즈 같은 대형 언론, 메이저 언론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이 그래요. In LA, is this incumbent a progressive fighter or a knockoff? 그러니까 이번 LA 선거에서 현역 의원이 진보 투사인가 가짜인가? 이거 굉장히 선정적인 제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왜 이렇게 제목을 이런 식으로 지었는지 저는 제목부터가 좀 이해가 안 됐고요. 누가 봐도 좀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 제목인데 이 LA 타임즈가 선거 관련 기사에서 이렇게 악의적이라는 느낌이 드는 제목을 다룬 것은 참 이례적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기사를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제목만 봐도 이 4지구 현역인 데이비드 루시 의원을 굉장히 안 좋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물어뜯는 기사, 헐뜯는 기사인 게 너무 티가 났습니다. 제목부터. 그래서 좀 그랬고요. 기사는 에밀리 엘퍼트 레이스라는 기자가 작성했는데 이 데이비드 루시 의원에게 이 에밀리 엘퍼트 레이스라는 기자가 또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LA 타임즈가 좀 대놓고 이 기자를 시켜가지고 이런 식의 기사를 쓰라고 시킨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좀 의구심이 들었고요. 좀 너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용을 놓고 보더라도 기사 내용의 전부가 결국 앞서 잠깐 뭐 언급해드렸지만 도전자인 니시아 라만 후보 측의 주장이 답니다. 주장이 다예요. 그러니까 뭐 카피했다는 것도 그렇고 뭐 진보적이지 않다는 것도 다 이 도전자의 주장인데 그게 무슨 팩트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기사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굉장히 장문의 기사였어요. 내용이 굉장히 길었는데 그렇게 장문의 기사치고 참 수준 떨어진다. 질 떨어지는 기사가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LA 타임즈가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나 하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었어요. 이 세입자들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거나 법안에 찬성했는데 제가 다 소개는 못 해드렸지만 이 데이빗 류시 의원도 세입자들을 위한 법안에 찬성하고 세입자들을 위한 노력을 했는데 문제는 이 니시아 라만이라는 이 후보는 왜 이제서야 그러는가? 진정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 타이밍까지 문제 삼아서 세입자들을 위해서 노력한 것조차도 다 이거는 뭐 표를 얻기 위한 거다. 근데 정치인들이 다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결국은 모든 하는 정치 행위가 다 표를 얻기 위한 거고요. 결국 타이밍을 문제 삼으면 문제가 안 될 정치인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LA 타임즈 기사는 정말 악의적이고 형편없는 기사가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데이빗 류시 의원이 5년 전에 당선될 때도 그 탐라본지 터줏대감이 이제 그 공직 그 선거법상 그 횟수 제한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데이빗 류시 의원이 당선됐는데 그때도 LA시의 아웃사이더로서 어렵게 당선됐는데 그렇죠. 이 주류 언론으로부터 5년 동안 역시 아웃사이더 취급을 계속 받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었고요. 이 유일한 한인 시의원인데 LA 시의회에서 이 데이빗 류시 의원 같은 사람이 좀 재선이 돼서 이 LA 타임즈 이렇게 함부로 호락호락 이렇게 마음대로 이 말도 안 되는 기사 같지도 않은 기사를 가지고 이렇게 난도질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걸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좀 가져봅니다. 네. 네. 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아웃사이더 취급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주류 사회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뭐 그렇게 보기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백인들이 조금씩 더더구나 이제 한인 시의원도 2명이나 또 생겼고 그러다가 보니까 조금 뭐랄까 좀 그런 면에서는 진보가 아니라 오히려 더 보수 쪽으로 돌아가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데이빗 류시 의원을 좀 지지를 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한창이고 매일같이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과학자들이 국가 이기주의를 우려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 과학 전문지죠 사이언스지가 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진행되면서 뭐 잘하면 올해 안에도 백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백신 국가주의, 국가 이기주의, 그러니까 백신 내셔널리즘, 백신 국가 이기주의, 백신 내셔널리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이 사이언스지는 첫 번째 백신이 승인을 받고 시판하게 될 때 그게 뭐 올해 안이 됐건 내년 초가 됐건 언제가 됐건 간에 그때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백신에 대한 심각한 다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고요. 사이언스는 백신이 개발되면 누구부터 맞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논란이 생길 텐데 사실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우선 접종 순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백신이 나오면 당연히 이런 순서대로 맞아야 된다 하고 이미 다 거의 합의가 돼 있다고 그래요. 그게 어떤 거냐면 전 세계 헬스케어 워커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헬스케어 워커들이 넘버원이라는 거죠. 최우선적으로 백신 접종을 맞아야 된다. 이거고요. 그러니까 뭐 의사, 간호사, 하여튼 그 헬스케어 관련된 일하는 사람들이 요양원에서 일을 한다. 뭐 그렇죠. 그런 사람들. 네, 네. 그러니까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헬스케어 워커들이 1순위다. 그 다음으로는 심각한 질병이 있어서 감염될 경우에 위험한 상황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중증 환자들이나 기저질환자들 그 사람이 그 다음으로 맞아야 된다. 이것도 역시 국적과 상관없이 전 세계 모든 중증 환자들이나 기저질환자들이 맞아야 된다. 세 번째는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는 지역의 시민들이 세 번째로 백신을 맞아야 된다. 이렇게 사이언스는 전했고요. 그 밖에 나머지 사람들은 앞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 다음 차례를 기다려야 된다. 이게 올바른 순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돼야 이렇게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순서를 지켜가면서 백신이 접종이 돼야 가장 많은 인류의 목숨을 구할 수가 있고 코로나19 확산을 가장 빠르게 저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모든 과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순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부자 나라의 부자들이 먼저 백신을 맞게 된다면 코로나19로부터 사실 부자 나라의 부자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뭐 누가 봐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장 안전한 사람들부터 먼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게 된다면 이러면 세계가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기가 어렵다. 설사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이렇게 지금 사이언스지가 과학자들의 의견을 빌어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백신이 개발이 되면은 국가 이기주의가 그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언스지가 이런 기사도 특집 기사로 실은 거죠. 결국 사이언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의 논리와 국가주의 논리가 현실에서는 모든 것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또 유럽의 선진국들은 백신 개발을 하고 있는 주요 연구소와 제약회사들에게 수억 도스에 달하는 백신을 선주문해 놓은 상태라고 사이언스지는 전했고요. 그래서 뜻 있는 전 세계 과학자들이 지금 백신 개발 행태 모습을 보고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세계보건기구 WHO가 다른 국제기구들과 힘을 합쳐서 백신 개발 이후에 나타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 의해서 백신이 개발되건 뭐 미국 제약회사건 옥스포드건 누가 개발하건 간에 전 세계 인류 모두가 공평하게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백신 접종 질서를 확립하겠다. 이게 COVID-19 Vaccines Global Access입니다. 그래서 이 COVID-19 Vaccines Global Access는 약자로 코백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백스라는 것을 WHO가 지금 주도하고 있어요. 만들려고. 네. 이 코백스는 백신 개발이 어디서 이루어지건 간에 모든 국가들이 이 코백스 시스템을 통해서 백신을 접종하도록 만든다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 모든 백신 접종이 코백스 하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사이언스지가 얘기한 그런 4단계로 구별해서 단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국가들이 자국민 우선주의를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공평성 유지, 사실 이게 대의 명분으로는 누가 이걸 대놓고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반대를 하진 않아요. 하지만 옳은 얘기다, 올바른 얘기다 찬성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막상 백신이 나오면 이런 원칙이 지켜질지는 대단히 의문시스럽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원칙이 지켜지면 이 LA는 뭐 백신이 실제로 나오려면 또 몇 개월 지나야 되니까 그때 가면 다 LA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LA는 세 번째 순위가 되겠죠.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LA에 사는 사람은 세 번째로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 백신 개발이 계속 연일 뉴스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벌써부터 걱정이 돼요. 지금 사실 백신 나오면 얼마에 뭐 판매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우려하고 있어요. 지금 백신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가격부터 지금 무슨 가격 흥정부터 하는 느낌이 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게 참 백신 개발에 이 기대도 큰 만큼 우려도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뭐 장사 속이죠. 뭐 어떻게 보면은. 맞습니다. 자, 일부 과학자들이 직접 백신을 개발해서 네. 맞았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동부 명문이죠. 공대 이 MIT가 만드는 과학기술 잡지 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오늘 아주 흥미로운 내용의 보도를 했는데요. 일부 과학자들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해서 혼자 개발해가지고 이미 맞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DIY 백신이라고 하는데 DIY는 Do It Yourself의 약자죠. 요즘 유행하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자신이 모든 걸 직접 해결한다는 거죠.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에서 물자와 인력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일들을 자신이 직접 해야 한다는 사회운동이 바로 DIY였고요. 현대사회에서는 전문업자나 업체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 직접 어떤 생활 공간을 만들고 수리하는 개념으로 정착됐습니다. 그래서 DIY 백신의 의미는 특정 국가나 어떤 연구소, 제약회사 백신 개발에 의지하지 않고 개인이 백신을 직접 만들어서 스스로에게 접종한다는 그런 의미가 DIY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학적 지식 없이는 사실 백신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들이나 과학자들 중에서 일부가 개인적으로 백신 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부 과학자들은 벌써 백신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접종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그 소식을 전하고 있어서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 백신 개발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동물 실험해야 되고 임상 시험을 3단계에 걸쳐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 또 복잡한 데다가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부작용이 나타나면 모든 걸 다시 새로 출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리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장성이 없으면 굳이 백신 개발을 하지 않으려 하고 그러니까 뭐 백신 개발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 DIY 백신은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뛰어난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혼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발 과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가 맞을 거니까 부작용이
있더라도 있어요. 자기 혼자 피해를 입는 거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임상시험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빨리 만들어서 그냥 본인이 맞아버리는 그래서 벌써 이 DIY 백신이 개발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백신을 만들었고 누군가가 네. 그 백신을 맞았다는 건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이 사람들이 궁금한데 네.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하버드 대학 의대의 저명한 유전학자 조지 처치 교수,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그 전문가인데요. 이분이 DIY 백신을 이달 초에 이미 접종했다고 오, 네. 이렇게 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보도했습니다. 조지 처치 교수는 미국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유명 유전학자고요. 하버드 대학의 소위 얘기하는 스타 교수입니다. 자신의 제자로 하버드 의대를 졸업한 프레스턴 에스텝, 이분도 아주 유명한 또 생물학자인데 네. 이 사람이 코로나19 DIY 백신을 개발했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2도스씩 우편으로 전달받아서 이 제자가 만든 DIY 백신을 스스로에게 접종했다고 합니다. 이 조지 처치 교수의 제자 이 프레스턴 에스텝, DIY 백신을 만든 사람은 하버드 의대를 졸업한 생물학 박사고요. 유전자 정보 스타트업 기업 베리타스 제네틱스에서 과학 분야 최고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조지 처치 하버드 대학 교수는 자신의 제자인 그 프레스턴 에스텝의 실력을 잘 알고 있고 그런 만큼 제자가 만든 백신을 100% 확신하고 신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 처치 교수는 자기는 이달 초에 이미 맞았고 자신은 꺼리낌 없이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코로나19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과소평가하고 있고 굉장히 위험한 바이러스고 그래서 자기는 즉각 맞았고 그리고 지난 3월 이후 5개월째 집 밖으로 나간 적도 없다, 이런 네. 인터뷰까지 했는데 아무튼 이 미국에서도 널리 알려진 이 하버드 대학을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교수 중에 한 명이 이런 또 백신 개발을 했다는 것도 개발한 것을 또 맞은 것으로 나타나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뭐 예전에 사스 때나 뭐 이럴 때도 정말 이렇게 과학자들이 스스로 개발을 해서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스스로 네. 백신을 개발해서 자기가 맞는다? 이거 왜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못 믿겠다는 얘기. 뭐 그런 것도 있어요. 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런 그 DIY 백신이 하버드 대학이나 MIT 같은 미국 최고의 명문 대학들과 관계 있는 과학자들, 기술자들, 뭐 연구자들 사이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 미국의 최고 수준의 과학자들이고 그렇다면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자들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만드는데 사실 그 만드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보다 떨어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보다 과학적인 어떤 능력이나 어떤 연구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집단이 만드는 건데 제약회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제약회사가 능력 있는 사람을 스카우트해서 연구원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떨어질 수 있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만드는 걸 내가 맞아야 되는가, 내가 만들고 말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면 이 세상 누구보다도 확실한 백신을 만들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구에 나서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하루 종일 연구소를 벗어나지 않고 연구에만 몰두하는 랩렛, 그러니까 정말 연구소, 속된 말로 하면 연구소 죽돌이들이라고 할 수 있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왜 도서관에 하루 종일 파묻혀서 책만 읽듯이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연구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그래서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프레스턴 에스텝 외에도 한 20여 명 이상이, 최소한 20여 명 이상이 이렇게 스스로 백신을 개발해서 접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레스턴 에스텝은 보스턴에 있는 한 연구소를 빌려서 일부 주변 지인들의 도움과 조력, 지원 등을 받아서 혼자 DIY 백신을 개발해냈다고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보도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DIY 백신이 임상시험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성이 얼마나 담보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최고의 과학자들, 그 과학자들의 일부가 직접 자기 자신과 주변 지인들을 위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버드 대학 교수인 그 조지 처치 같은 분들은 대단히 안전하다고 좀 확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재미난 것은 이 프레스턴 에스텝이 만든 백신은 주사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작은 병에 담겨 있는 것을 병채로 코에 대고 눌러가지고 코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이 백신을 맞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지 처치 교수도 이달 초에 접종할 때 제자가 보내온 이 도스에 이 도스 병에 담긴 것을 그대로 코에다
이렇게 흡입하는 방식으로 접종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이 DIY 백신을 본인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이렇게 접종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정법 위반 소지도 있다. 이렇게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좀 지적했는데요. 어찌됐건 이 DIY 백신 개발자들은 능력 있는 개인들의 협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스스로를 Rapid Development Vaccine Collaborate, 줄여서 레드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빠른 백신 개발 협력. 그러니까 뭐 이게 미국 최고의 과학자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백신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맞고 있는 거니까 이건 뭐 그렇습니다. 이게 네. 어떻게 보면 돈 벌기 위해서 만드는 제약회사보다 이 사람들이 능력은 더 뛰어날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위법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아. 네. 이게 근데 본인 혼자 맞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에게까지 맞게 하면 위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글쎄요,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추천해서 다른 사람이 맞았다가 만일 사망을 하거나 무슨 어떤 그러면 다른 뭐 질병이 예. 걸렸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법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제약회사들이나 연구소들이 백신 개발 경쟁을 지금 한창 벌이고 네. 있는 상황이지만 최고급 두뇌를 가진 과학자들이 한 발 앞서서 백신을 만들었다는 건데 네. 백신을 공개했어요. 이 과학자들이 자기들로 끝난 게 아니라 그냥 그 온라인상으로 누구나 볼 수 있게 백신을 공개해서 누구나 네. 만들고 싶으면 만들어라 이렇게 무료로 그냥 공개해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좀 법적으로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프레스톤 에스텝 이 사람이 그 3월부터 그러니까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게 3월인데 3월에 이미 주변 지인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DIY 방식으로 백신 개발을 해야겠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빨라도 그 정도 걸린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하면 훨씬 빠르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인들에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프레스톤 에스텝이 혼자서 독자적인 백신 개발에 나섰고 이미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포메이션이 나와 있고 그런 인포메이션들을 바탕으로 DIY 백신 개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발론티어 그룹을 모집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하는데 자기 혼자 모든 걸 다 하려면 너무 힘이 드니까 발론티어를 모집했는데 이 발론티어도 물론 일반 그냥 발론티어가 아니라 다 저명한 하버드나 MIT나 이런 데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저명한 과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촌들이죠. 사스 바이러스, 메르스 바이러스 연구 논문들을 탐독을 해가지고 필요한 자료들을 그때그때 프레스톤 에스텝에게 전달해주고 그래서 이 프레스톤 에스텝이 필요한 논문 같은 거를 이들 지인들로부터 받으면서 그런 걸 보면서 혼자서 보스턴의 한 연구실에 틀어박혀 가지고 혼자서 백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신 개발을 결국 성공을 해냈는데요. 이 성공한 백신을 자기들이 이제 먼저 나눠 맞았는데 자기들만 맞고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이걸 이 사람들을 앞서 그 Rapid Development Vaccine Collaborate 레드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걸 줄여서 약자로 레드백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 자신들의 그 웹사이트 그러니까 이 프레스톤 에스텝의 그 말씀드렸던 스타트업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메리타스 제네틱스. 이 메리타스 제네틱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따로 그 웹사이트 만들었어요. redback.org라고 해서 이 빠른 백신 개발 협력하는 이 그룹의 웹사이트 만들어서 redback.org를 만들었고 여기에 화이트 페이퍼라는 섹션을 또 신설해서 이 화이트 페이퍼 섹션에 자신들이 만든 백신을 누구나 카피할 수 있도록 공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걸 누구나 카피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과학적인 지식이 없으면 일반인들이 만들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렇죠. 이건 아마 과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만들 수 있도록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글쎄요. 과연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최고의 미국의 과학자들이 자신들이 백신을 만들어서 자기들은 맞아놓고 그리고 이제 누구라도 이거 하고 싶으면 사용하라고 그냥 무료로 공개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상당한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뭐 아무튼 지금 이미 백신이 개발돼서 공개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걸 다른 과학자들이 만들런지는 모르겠어요. 중국도 뭐 의료 담당 무슨 이 대표가 이미 접종을 했다는 뭐 얘기도 보도도 나오고 있고 러시아의 고위층들도 뭐 이미 맞고 있다. 뭐 러시아는 8월 중에 네. 그 백신을 있어요. 발표할 것이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8월이면 당장 다음 달이고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요. 글쎄요, 그게 맞을런지는 또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